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관련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팬더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를 알기 위해서는요, 데이터 과학이란 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데이터 과학은요, 통계, 기계학습 등 여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말합니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확실히 데이터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의 자체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데이터 과학이란 여러 분야의 적절한 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에 답을 내리는 활동입니다. 그럼 이 쉬운 정의를 가지고요. 좀 더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적절한 분석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 여러 분야는 어딘지 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분야는요. 옆에 보이는 수학, 기계학습,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통계, 이러한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초급에서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파이썬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이라는 게 제가 가르친 이 수업에서는요, 데이터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통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고급반에 가시면요, 기계학습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 답을 내리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듯이 오른쪽에 문제 예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요, 데이터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1월에 코로나 환자는 대체 몇 명일까? 라는 게 아니면 신약이 혈압을 낮춘 데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뭐 비싼 와인이 더 맛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처럼요. 데이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음에 1월 코로나 환자는 몇 명일까? 이런 거는요. 이전까지 보면 저희가 매해 코로나 환자가 얼마큼 모이는지, 그 다음에 이전에 코로나 환자가 얼마였을 때 그 다음 날에는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인지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면요. 실제 다음 달 아니면 다음에 해에 1월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일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문제 예시를 봤을 때 비싼 와인이 더 맛있을까? 이러한 거는요. 보통 그 온라인에 보면 와인에 대한 가격과 그 와인이 맛있었는지에 대해서 별표를 매기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요. 충분히 비싼 와인이 더 맛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의 답을 내리는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대체 이 활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보통 이 활동에는 포함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먼저 어떠한 현상들을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거. 예를 들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비싼 와인이 더 맛있는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실제로 맛있는가에 대한
뭔가 수치를 매겨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거는 별표였어. 별표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떠한 그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데이터로 수치화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환한 다음에는 이것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이론적 바탕 또는 방법론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 활동은요. 분석된 결과를 보기 쉬운 형태로 3단대 보여줘야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데이터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여주는 것까지가 다 데이터 과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요. 이런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활동 말고도 다른 여러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모아서 이 순서대로 하면 분석이 잘 되더라.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잘 되더라. 그런 거를 정리한 것을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제가 1주차에 수업 분석 목표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이때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는 단계들은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의해야 돼요. 앞에 제가 예시 들었죠. 비싼 와인이 더 맛있는가 같은 뭔가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가 무엇인가. 제가 말했던 어떤 커뮤니티에 보면 이 와인이 더 맛있는지에 대한 별표를 매겼는데 그런 별표들. 그 다음에 실제 와인들이 가격이 얼마큼 되는지 가격표가 있는 어떠한 사이트. 그러한 데이터를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는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집하기 전에 실제 이걸 어떻게 수집을 할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 취합을 해야 돼요. 어떤 커뮤니티에 그 와인의 가격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커뮤니티,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그 와인이 얼마큼 맛있었는지 별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와인과 A 와인의 가격과 A 와인의 별표를 합쳐야 돼요. 그 다음 B 와인과 B 와인의 가격과 B 와인의 별표를 합쳐야 되고 이러한 데이터 취합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데이터 수집이고요. 이 다음엔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해요.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의 단위 변환입니다. 별표예요. 별표 1개, 2개, 3개. 이런 걸 숫자로 바꿔야 돼요. 데이터 별이 1개는 숫자 1, 별이 5개면 숫자 5 같은 데이터 단위를 변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가격도 어떤 거는 미국 돈, 달러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돈은 원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쉽게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그러한 데이터 단위 변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결측치 빠져있는가, 미싱 데이터. 가끔씩 이럴 수가 있어요. C라는 와인의 가격은 나와 있지만 C 와인에 대한 별표가 없을 수 있어요. 얼마큼 마시던지는 별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와인 C는 빼야 됩니다. 안 빼면 어떻게 하면 별표를 뭔가 조금 매길 수 있을까? 그 별표 값이 없지만 그걸 매길 수 있을까? 매긴다고 할까요? 그 계산하는 그런 뭔가의 그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별표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치 처리를 해야 돼요. 가끔씩은 가격이 이상하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10원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와인이 10원짜리 와인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와인값에 해당하는 와인을 없애거나 데이터에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같이 뭔가 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가져와 가지고 그 값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이에요. 모든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됐고 그 다음에 뭔가 이상이 없도록 전부 다 뭔가 수정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대체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실제 와인의 가격과 그 다음에 와인의 뭐 별표, 맛, 별표맥인 것과 대체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대체 평균값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중간값은 어떻게 되고 최소값, 최대값은 어떻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 기술 통계를 뽑아요. 이런 데이터 기술 통계를 보고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기 쉽게 데이터를 가시화해요. 뭔가 라인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게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수록 뭔가 라인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네.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실제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와인이 비싸지도 꼭 맛있는 건 아니네, 뭐 그런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가시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분석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요.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보통은 통계 분석 아니면 기계학습 기반 분석을 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통계 분석만 곧 다룰 겁니다. 통계 분석을 해요. 실제 두 개의 코릴레이션이 있냐,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뭔가 그 가격이 올라갈수록 별표가 올라가는 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가 라는 뭐 아노바 테스트를 돌리던가, 아니면 언페어 티 테스트 돌리던가 그러한 통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풀이를 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문제 정의부터 분석 결과 도출까지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것을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요, 이런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에 있는 단계 순서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분석 라이브에 관련 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벌써 제가 이전에 벌써 설명을 잘 드렸어요. 뭐 스크랩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켈런, 스킵파이 같이 뭔가 설명을 잘 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설명드렸다는 거는 저번 주에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드리면요, 스크랩파이 라이브러리는요, 웹사이트를 크롤링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대체 좀 더 이해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사용 예시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제가 있는 학과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에 보면 교수님들의 성명, 직위,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롤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스크랩파이는요, 이런 웹사이트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방문해서 코딩을 해놓으면요, 실제 여기 있는 교수님들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을 이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요, 저희가 원하는 CS 파일로 추출해서 CS 파일로 저장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스크랩 파일을 많이 써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앞에서 크롤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크롤링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트를 방문만 하냐, 방문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것만 말하냐? 아닙니다. 크롤링이란 거는요, 좀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떠한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이 웹사이트에서 클릭을 하면요, 또 다른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은요,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서 링크가 있으면요, 링크까지 타고 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무조건 모든 링크를 다 타는 게 아니고요,
크롤링을 할 때는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웹사이트는 방문을 하고, 이 웹사이트는 방문하고, 그렇지만 이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마. 같은 뭔가에 대한 그러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롤링이 무엇인가 하면요.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 링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자료까지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 이런 것을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랩 파일은 조금 더 유사한 게 있어요. Beautiful Soup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웹페이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HTML 또는 XM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쉽게 축출할 때 사용합니다. 스크랩 파일이랑 뷰티풀 소프이랑 아주 유사한데요. 스크랩 파일은요, 좀 더 웹페이지를 수집하는 거, 웹페이지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에 좀 더 강점을 보이고요. 뷰티풀 소프는요, 수집된 웹페이지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다면요, 웹페이지 추출할 때는 스크랩 파일을 쓰고요. 웹페이지를 수집할 때는, 즉 크롤링 할 때는 스크랩 파일을 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서 뭔가 CSV 파일이나 이러한 정보로 만들 때는 Beautiful Soup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andas Library. Pandas Library는요, 쉽게 말해서 파이썬계의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재다능합니다. 보통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매우 편리해요. 그리고 이 펜다스는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펜다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스크랩 파일로 데이터를 클링해서 뷰티풀 숲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CS 파일로 저장을 하면요, 펜다스에서 CS 파일을 불러와서 뭔가 어떠한 특정 콜룸의 데이터를 높은 순서대로, 값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거나, 특정 데이터 값의 평균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특정 데이터를 지우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합치거나 하는 이러한 데이터 작업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또한요, 이 판다스 라이브를 가지고요, 정적 애니메이션 및 대화형 시각화를 만들 수 있어요. 뭔가 대화형 시각화, 쉽게 말해 대화형 시각화랑 인터랙티브 시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정적 시각화는요, 그냥 사진이라 생각하면 돼요. 시각화 사진.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건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뭔가 사용자가 뭔가 클릭을 해가지고 확대해서 볼 수 있고, 그런 거를 대화형 시각화 또는 인터랙티브 시각화라고 합니다. 이런 게 모두 다 이 펜다스로 가능해요. 다음에 좀 더 시각화 라이브러리 몇 개 더 있는데요. 대중적인 게 맷플러리 라이브러리예요. 이것도 펜다스에서 제가 말했던 정적 애니메이션 및 시각화 데이터를, 인터랙티브한 시각화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플랄리는요, 이전 제가 설명드렸던 맵플랄리에 비해 좀 더 좋아요. 얼마큼 좋은가 하면요,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시각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뭔가 이게 보면 카메라 보이죠? 이거 클릭하면 이 사진이 저장이 되고요. 이걸 누르면 확대를 할 수 있고 축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해당 값이 나옵니다.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시각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이파이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거는 수학과학 및 공학을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저희는요, 나중에 통계 분석을 할 때 이 SciPy Stat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다음에는요, 스킬릿런인데요. 사이클런인데요. 사이클런은 저희 수업에는 다루지 않아요. 아마 이 다음 그 고급반에서 다루실 건데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번 주처럼 제가 콜앱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 콜앱 노트북을 먼저 피세요. 여세요. 그 다음에는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펜더스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펜더스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설치가 안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보이는 셀처럼 입력을 하고 실행하면 펜더스가 설치됩니다. 저희가 쓴 거는요, PIP라는 그러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쓴 거예요. 이 PIP는요, 파이썬 그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라이브러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앞에 제가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왜 느낌표를 붙였는가 하면요, 사실 이 PIP라는 이러한 거는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pip install pandas라고 쳐야지 설치가 돼요. 그렇지만 콜앱에서도 굳이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를 열지 않아도 터미널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앞에 느낌표를 붙인 다음에 터미널 명령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요, 제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제가 리스타트 런타임이라고 한 거는요, 이전에 제가 몇 개 돌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돌린 거를 싹 없애주는 거, 그런 게 여기서 런타임에 들어가서 리스타트 런타임이에요. 이렇게 리스타트 런타임이라고 하면요,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파이썬 이 모듈이 리셋이 됩니다. 그럼 설치해 볼게요. 실행하면요, 여기서 보면 required already satisfied 라는 말이 나오죠.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벌써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판다스가 설치되어 있고, 판다스 말고도 원래는 판다스 설치할 때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미리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판다스 외에 뭐 다른 라이브러리가 설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지고 뷰티풀 숲을 인스톨하고 싶다. 그때 뷰티풀 숲 여기 쳐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거기서 메뉴의 거를 설치하고 싶으면 메뉴의 거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pip install beautiful soft 4라는 게 있죠. 그럼 이걸 딱 클릭하면 카피가 돼요. 그 다음에 카피를 가가지고 셀에 가지고 와서 느낌표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인스톨이 됩니다. 이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뷰티풀 소프트도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콜앱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콜앱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콜앱을 월 10,000원씩 주고 돈 주는 버전 쓰고 있어요. 공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돈 주는 버전 쓰고 있습니다. 공짜랑 돈 주는 버전 차이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 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거 한번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이 뜨면요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플랄리도 그때 제가 말했던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플랄리 해서 플랄리 선택한 다음에 카피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 욕구 카피였어요. 그 다음 실행하면 저도 플랄리를 예전에 제 생각에 원래 설치가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플랄리도 제 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데이터를 설치하는 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요, 실제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콜앱 파일을 여신 다음에 실제로 판다스나 아니면 판다스 외 다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거를 한번 꼭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